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베일리 기포드입니다. 이들의 아주 독특한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모두가 분기 실적에 목맬 때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내다본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그 비법이 뭘까요? 금융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베일리 기포드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단기 차익에만 목매고 있다. 본질을 잃었다고 비판하는 건데요. 바로 이 문제의식이 이들의 모든 투자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해답은 뭘까요? 바로 실질적 투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잠깐 빌렸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회사의 비전을 믿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성장할 든든한 자본 파트너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째, 왜 이들이 남다른 투자자인지. 둘째, 어떻게 시장의 거인을 찾아내는지. 셋째, 그들만의 10가지 질문 프레임워크는 뭔지. 넷째, 그래서 지금 어떤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엄청난 인내의 규율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왜부터 어떻게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남다른 종류의 투자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뭐랄까 임대하는 것에 가깝죠. 단기 변동성에 베팅하고 잠깐 빌렸다가 파는 거예요. 하지만 베일리 기포드는 실질적 투자를 합니다. 이건 기업의 수십 년짜리 성장을 보고 그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대주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시간 개념,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장기 투자를 고집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멱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 근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숫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1.5%.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부, 그러니까 순수한 부의 증가는요. 놀랍게도 단 1.5%의 기업이 전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8.5%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로섬 게임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몇 법칙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작은 막대기들 보이시죠? 이게 다 실패한 투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압도적으로 큰 막대기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극소수의 엄청난 성공 사례입니다. 이 하나가 나머지 모든 손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리 기포드가 노리는 게 바로 이 비대칭적 수익입니다. 이게 뭐냐면 야구로 치면요. 매번 안타를 치는 타율 높은 타자가 아니라 가끔 쳐도 한 번 치면 그냥 담장을 넘겨버리는 장타율이 엄청난 홈런 타자를 노리는 것과 같아요. 투자의 성공은 몇 번 맞췄냐가 아니라 한 번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터졌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 1.5%밖에 안 되는 보석 같은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또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그들만의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들의 리서치는 이 4가지 큰 기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이 사업에 얼마나 큰 기회가 있는가. 둘째, 그걸 이끌 경영진은 믿을만한가. 셋째, 이 회사가 만들어갈 미래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틀 덕분에 분석가들이 단기적인 뉴스 같은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장기적인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시장 기회가 얼마나 크냐? 경쟁 우위는 계속될까? 경영진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10년 뒤에 이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전부 다 숫자로 딱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죠. 미래의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질적인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 보통의 투자 방식과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역발상 접근법이 드러납니다. 보통은 이 회사 지금 싼가? 부터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일단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부터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럼 이 가격은 괜찮네 하고 맨 마지막에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멋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베일리 기포드는 지금 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비상장 기업 투자 비중입니다. 왜 비상장 기업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혁신,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꿈도 못 꿀 저기 스페이스X 같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실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죠. 1위가 스페이스X, 비상장 회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밑으로도 메르카도 리브레, TSMC, 아마존, 바이트댄스,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각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상장, 비상장 기업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속한 큰 그림,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는 뭘까요? 명확합니다. 에너지 전환, 그리고 AI 인프라, 헬스케어 혁신 같은 것들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분을 전략적으로 늘렸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롭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들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데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들 놓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바로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위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회사의 사례를 보면 그들의 매도 원칙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주미야,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세웠던 투자 가설이 깨졌다고 보고 전량 매도해버립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어떨까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이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단지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절대 매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리스크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보통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리스크라고 생각하잖아요. 베일리 기포드는 그걸 리스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그냥 높은 장기 수익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입장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사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망가져서 내 투자금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가능성. 오직 그것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자 베일리 기포드의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분기가 아닌 수십 년을 보고 투자한다. 둘째, 모든 돈을 보는 저 1.5%의 기업을 사냥한다. 셋째, 감이 아닌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쓴다. 넷째, 변동성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이유가 깨졌을 때만 판다. 아주 명확하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음 분기 실적, 내일의 주가에만 목을 메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다음 10년,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